네, 안녕하십니까. 내우정외과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전근개가 파열되고 끊어진 다음에 통증이 생긴다면 그 파열의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이게 보이는 게 여기 보이는 왼쪽에 밑에 있는 사진이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작게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이셨는데요. 약 한 15mm 정도 파열되신 분입니다. 이 파열되신 분이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경우 이제 오른쪽 같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걸 저희는 이제 지퍼 이펙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퍼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옷을 올리는 지퍼 있으시잖아요. 그 지퍼가 그걸 잠궈놓은 상태에서 그 밑이 터지면 그 터진 지퍼가 힘을 줄 때마다 조금씩 더 벌어지죠. 그와 같이 되는 걸 지퍼 이펙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퍼 이펙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보면 15mm 정도 됐고요. 오른쪽 사진은 한 30m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mm 된 힘줄은 왼쪽에 있는 사진과 다르게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힘줄의 두께가 얇죠. 얇고 그러니까 그리고 왼쪽은 힘줄이 한 겹인데 오른쪽은 힘줄이 지금 두 겹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커지면서 힘줄이 안쪽 힘줄하고 바깥쪽 힘줄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를 약 한 50% 이상의 환자에서 보고 근육이 점점 말라서 얇아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랗게 보이는 부분은 이제 뼈가 힘줄이 붙는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점점점 넓게 노출이 됩니다. 이와 같이 넓게 노출이 되다가 보면 오른쪽 사진의 맨 밑에 한 5시, 6시에 보이는 뼈 있는 데까지 그 위쪽에 길게 자라난 견봉이라는 뼈가 이게 팔을 들 때마다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뼈도 이제 점점 마모가 되기 시작하죠. 그런 상태가 지나가면 위쪽 부분에 관절에 있는 연골들이 없어지고 인공 관절을 해야 되는 관절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해 통증이 생긴다면 자연 경과를 알아보고 파열을 어떻게 하면 파열이 안 될까요? 선생님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 위쪽에 있는 극상근, 뒤쪽에 있는 극하근, 위쪽이죠. 뒤쪽 아래쪽에 있는 소원근이라는 4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파열의 부분 파열 구성은 이제 부분 파열,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는 전층 파열이라고 표현하고, 전층은 모든 층이 파열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부분을 파열된 게 하는 것을 이제 그거를 파열된 걸 전층이라 그래서 완전히 파열되지 않았다. 그래서 부분으로 파열된 파열이다. 그래서 부전층, 아니 부자를 써서 한자로 부전층 파열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부분 파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게 보면 왼쪽 밑에 있는 부분이 건증이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보이냐 하면 그 파열이 된 것들이 여기 보면 이제 떠들어진 거는 아니고 하얗게 보여야 되는 힘줄이, 수술할 때 실상 보면 앞에 보인 것처럼 힘줄은 하얗게 약간 상아색 빛을 띠면서 보입니다. 그래서 보였던 것들이 빨갛게 돼 있죠. 이게 충혈이 된 거죠. 충혈이 되면서 그 힘줄의 가닥가닥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힘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약해지면서 그 사이사이가 들떠 있게 되니까 들떠 있는 힘줄이 팔을 들 때마다 뼈에 가서 걸려서 이제 통증을 느껴지게 되는 상태에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이 더 진행이 되면 이 안쪽 부분이 관절면 있는 쪽으로 안쪽에 부러진 게 가운데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사진에 안쪽이 까맣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안쪽부터 서서히 파열되는 상태고,
그것이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부터 파열되면 이제 저맥낭 쪽, 바깥쪽에 이제 저맥낭이라는 기름주머니가 있어서 뼈하고 그 다음에 힘줄, 회전근개의 건이라고 정확히 표현을 하는데 그 사이를 윤활작용을 해서 잘 걸리지 않게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쪽으로 파열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이나 이제 파열이 진행이 되죠. 해피라이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회전근개 파열 후에 다시 어깨 운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셨는데요. 이제 파열 후에 수술을 하였을 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운동의 종목에 따라 다 다르고요. 달라서 저희가 얘기를 드리면 이제 제일 나이가 드신 분들이 주로 수술들을 받으시니까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피트니스 가셔서 운동하는 거 같은 거를 얘기를 드리면 피트니스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이제 40대 이상 분들이 야구하거나 농구하거나 배구하거나 그럴 일들이 흔치는 않으시잖아요. 이제 동호회가 있어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3개월이 지나면 스트레칭 운동하는 기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칭, 힘을 주지 않는 운동기구는 쓸 수 있고요. 한 6개월이 지나면 가볍게 근력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전근개라는 힘줄은 저희가 뼈에 붙여놨다고 해서 이 힘줄이 뼈에 가서 순간 접착제 붙인 것처럼 아무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경우는 이제 그렇게 저희가 원상 복구를 시켜 놓으면 거기에서 뼈에서부터 피가 스며 나와서 서서히 조금씩 이제 엉겨 붙는 거죠. 그래서 그 엉겨 붙는 정도를 한 달에 한 10% 정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한 60% 정도가 아무니까 가벼운 운동이나 일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앓으면 10개월쯤 되면 100%가 되겠죠. 근데 이제 사람 몸이 다시 상처가 난 게 아물면 100%까지 아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의 어느 구석인가 있는 흉터를 보시면 알 거예요. 흉터가 남으신 분을 만져보면 상당히 다른 피부 부분하고보다는 딱딱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딱딱한 거는 탄력이 떨어졌다는 소리고, 힘줄도 아물 경우에는 이와 같이 탄력이 좀 떨어진 상태로 아물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20대의 힘줄 같은 힘을 받기는 어렵고 한 8, 90% 정도 아무니까 젊었을 때 하는 것 같은 것보다는 조금 활동을 줄여서 근력 운동을 하시면 되겠고, 또 나이 들어서 많이 하시는 운동이 요즘은 골프 중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골프 같은 거나 그런 골프들을 보면 3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뜨거운 나무로 된 거 이게 하시는 거 말고요. 일반 골프를 따졌을 때는 퍼터 정도 하시면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면 어프로치 정도 하시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하프 스윙 정도까지는 가능하세요. 드라이버는 아직 안 되고요. 그러시고, 왜냐하면 이제 그와 같은 활동을 하시게 되면 힘줄이 이제 세게 돌면 그 힘줄을 이렇게 다시 떨어지게 하려는 힘들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벙커샷, 물론 디보트 있는 곳에서는 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하프 스윙은 한 9개월 정도 하세요. 그렇게 하고 풀 스윙은 1년 되면 하십시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드립니다.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이거는 또 힘줄에 오늘 얘기를 드리는 힘줄이 아까 보여드린 상태에 따라서 또 다 다르세요. 왜냐하면 힘줄이 아주 말라버려서 힘줄을 써먹을 수 없는 상태가 와서 인공관절을 하는 상태가 되면 골프 같은 운동은 자치같이 하는 걸로 그냥 생각하시고 골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밖에 저희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관절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공관절을 오래 쓰시려면 아껴 쓰셔야겠죠. 그런데 부분 파열됐는데 50%가 넘는 이제 부분 파열 정도 같은 경우는 남은 힘줄이 힘을 좀 받아주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6개월 지나면 하프 스윙, 어프로치 정도 된다고 하는 거가 더 빨리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환자 기다리시는 분에서 대기실에서 얘기하면, 난 6개월 되면 골프 나가서 다치고 스코어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 그러시면 어떤 이분은 힘줄이 크게 파열되신 분인데, 나도 저 수술을 하면 저렇게 되나?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환자분마다 그때그때 조금 경우가 다르니까 그거는 전문하시는 분들한테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크기에 따른 부분인데요. 크기에 따라서 1cm이 제일보다 안 되는 건 소범위 파열이라고 하고요. 1에서 2.5cm 정도라면 중범위 파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1에서 교과서적으로는 3c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서양의 코카시언 기준이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코카시언 등급 1m 80 넘으시고 몸무게의 근육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허벅지 굵기만한 어깨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cm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몸무게가 38kg에 예를 들어서 그런 몸무게에 키가 1m 58, 60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1m 52 연세 드시면 좀 키도 더 줄고 골다공증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힘줄도 크지를 않습니다. 젊었을 때 발육 정도에 따라서 힘줄이 작기 때문에 작게는 한 2cm, 크게는 한 3cm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한 2.5cm 전후가 더 크기에 따라서 중범위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리고 2에서 2.5cm가 작은 분은 2cm고 좀 우리나라 성인 남성 정도 되면 2.5cm 정도 되겠죠. 요즘 좀 아주 몸이 좋은 젊은 20대 분들이 30대 분들이 되면 그게 3cm가 되겠지만 한 2.5cm 전후로 중범위를 보는 게 우리가 수술을 해보고 학문적으로 토론을 해보면 아시아에서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5cm에서 두 개의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는 서양 사람은 한 5cm지만 우리나라에서는 5cm가 나오려면 힘줄 3개가 다 끊어져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cm 정도 2.5cm에서 4cm를 아까 보여드린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정도 사이즈가 가운데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 정도가 대범위 파열이 됩니다. 요거 지금 보면 한 3cm 정도 되거든요. 3cm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대범위 파열이 되겠고 그와 같이 이제 대범위 파열이 되게 되면 이제 수술의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수술의 방법은 예전에는 중범위 정도 파열까지는 힘줄이 대부분 아까 보이는 왼쪽 사진처럼 두껍고 작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대로만 복원만 해드리면 되는데 대범위 파열이 되면 그 힘줄의 파열이 점점 커지면서 힘줄이 말라비틀어지고 한 겹이 아니고 두 겹, 어떤 분은 세 겹으로 갈갈이 찢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힘줄을 보강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나와 있는 보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공 힘줄을 쓰시는 분이고 이게 넓은 면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콜라겐 시트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갖다 붙이는 방법이 되는데 그런 방법이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갑자기 수술비가 몇백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수술로 바뀌게 됩니다. 시트 하나의 가격이 500만 원이 넘는 거니까 1,0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와 같은 시트를 제일 많이 쓰는 데서는 아시아에서는 인도가 많이 쓴대요. 인도에 그 뭄바이에서 일하는 선생 친구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저가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인도는 아주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방법을 써도 좋아요.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사용은 가능한데 그와 같은 것을 요청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거의 없으시고요. 그래서 아니면 이두박근을 이용해서 보강을 한다든가 같은 방법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크기 5cm가 넘어가면 저거는 관절염이 이미 왔기 때문에 저건 인공관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만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것도 경우가 다른 게 갑자기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셔서 힘줄이 좀 약하던 게 파열이 되시면 그거는 아무리 커도 빨리만 수술을 받으면 자기 힘줄만 가지고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똑같이 기계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수술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거는 외상성으로 파열이 되셨는데 크지만 어떻게든지 힘줄이 말라비틀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힘줄로 쓸 수 있겠다. 아니면 이분은 오랜 기간 환자분이 어제 오신 분 같은 경우도 수술하신 지가
아픈 지가 얼마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래되셨어요. 왜냐하면 힘줄이 이미 MRI 상에서 보면 많이 말라있고 근육도 기름이 껴가지고 근육이 힘을 별로 못 쓰게 돼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아픈 지 석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렇게 자세히 여쭤보죠. 그러면 아픈 게 조금씩 불편하셨던 게 언제셨어요? 그때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몇 년 됐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린 거죠. 그러면 힘줄이 상한 거는 이미 몇 년 전이고 그 힘줄이 상해서 이게 끊어지려고 간당간당 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팍 끊어지면서 커지면서 아파지신 분이죠. 그럴 경우하고 갑자기 아파지신 분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얘기 드리면 파열의 진행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 시간이 지나면 크기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통증의 악화, 왜냐하면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건 늘 외래에서 얘기를 드리지만 일단 파열이 생기면 파열 생기는 거에 파열 부위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것도 일부 있지만요. 밸런스가 깨져서 그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지만 그거 말고 그 힘줄 같은 것들이 파열이 염증이 이제 파열이 되면 몸에서 그걸 붙여보려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세요. 그 증가된 통증으로 인해서 염증 반응으로 아프던 게 한 서너 달쯤 지나면 다시 조금 염증이 가라앉으니까 아물든 안 아물든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이제 그 반응이니까요. 아니면 통증이 확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통증을 느낄 때는 팔을 움직일 때, 이럴 때만 통증을 느끼게 되세요. 이제 팔이 힘줄에 가서 걸리실 때, 그때만 걸리시게 됐고, 그와 같은 걸리는 것들이 있다가 또 다시 아파지죠. 그때는 힘줄의 일부가 또 조금 더 파열이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몸은 아물게 해보려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통증을 몇 달간 심하게 하는데, 회전근개라고 하는 거는 바깥쪽으로는 저맥낭, 안쪽으로는 관절내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몸에서 붙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저맥낭 쪽에 있는 그 염증 물이 계속 있고 안쪽에는 관절액이 있기 때문에 안과 밖에 물하고 계속 그 재생시키려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물에 씻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은 거의 재생이 다시 되기는 어렵다. 다시 아무는 게 논문 보고상이 있어요. 있는데 100% 파열됐을 때는 보고된 바는 없고요. 그러니까 전체 두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부분 파열이 돼 있어 한 10%, 20% 정도 돼 있을 때는 아무는 확률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데 많이는 뭐 10% 미만이니까 그렇게 기대할 만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고요. 그 다음에 파열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그 통증이 악화되는 건 심한 통증은 염증이 심한 몇 달 다치고 난 다음에 다시 아파진 다음에 아니면 기능 저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전근개 파열이 점점 크기가 커지면 커지는 것에 의해서 기능은 점차 떨어지겠죠. 그런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열은 완전 파열하고 부분 파열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몇 년간 쭉 스터디를 하신 분에 대한 논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에제 이토이라는 분은 일본 도호쿠 대학에 계신 분인데 이제 정년한 지가 한 3년 정도 되신 저하고는 이제 친하신 분인데 그분이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아시아를 대표할 만한 어깨 서전 중에서 몇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의 논문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노부인데 노부의 앞에 이름에 노부하라인데 앞쪽에 우리 앞뒤건 안 써요. 그래서 보통 우리 부를 때 야 노부 그러고서 우리 부르고 있는데 이 에지도 이제 에지 그러면서 부르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프로페서 이토이 센세 우리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공석에서는 그렇게 보고 사석에서 에지 뭐 그러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논문하고 몇몇 논문들을 제가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부분 파열은 일부 손상된 상태로 평균 진행 속도는 전층 파열보다 느립니다. 그러니까 부분 파열이 됐을 때 저희들이 부분 파열된 걸 수술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이제 부분 파열이시니까 그 부분 파열이실 때는 어떻게든 좀 아껴서 써서 남은 힘줄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많이들 모든 병원 가시면 그럴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고. 근데 이제 보통 커지는 정도는요, 그분의 논문에 쭉 따라서 몇몇 논문 중에 하나인데, 관절 면적, 안쪽이 찢어진 거죠. 여기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바깥쪽에 견봉이라는 뼈하고 충돌되지 않고 퇴행성으로 파열이 되는 그런 환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은 약 기여도가 이제 충돌에 의해서 기여되는 게 한 70%, 그 다음에 퇴행성으로 파열될 정도는 30% 정도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 스승님이나 저희 스승님의 스승님이 보시면 막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제가 배웠던 데가 이제 미국 컬럼비아 대학인데, 그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얘기를 할 때는 그분들은 그 뼈에 눌려서 견봉이라는 부분에 걸려서 힘줄은 파열될 확률이 95%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입김이 전 세계 제자들, 어깨 서전들의 대부분이 그분의 제자세요. 거기에 1세대 쫙 한 전 세계 몇십 분 계시겠죠. 그 밑에 2세대, 그러면 저는 이제 그분 제자의 아시아 쪽 한국에서의 첫 번째 제자거든요. 첫 번째, 저는 2세대 제자죠. 1세대 제자는 지금 75, 80쯤 되신 분들이고, 그분의 일부는 이미 돌아가셨고, 1세대 처음 그 닥터 니얼한 분은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10몇 년 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가 2세대, 1세대, 위에 스승으로 따지면 두 번째 줄에 있는 제자의 아시아 제자인데, 그분 스승께서는 늘 얘기하시기에 95%가 충돌 현상에 의한 충돌 증후군으로 생긴 거다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도 의견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종합을 해서 보면 한 70% 정도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 몸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퇴행성 변변을 일으키니까요. 그래서 그 파열이, 안쪽 부분에 파열이 일어나는데, 그 파열은 1년에 한 2mm씩 커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mm씩 커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안쪽 부분에 관절 면적 파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깥쪽 파열은 어떻게 되느냐, 활액낭 쪽 파열이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견봉하고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위에 보이는 뼈하고 움직일 때마다 계속 걸리거든요. 걸리면서 파열의 속도가 빠릅니다. 빨라서 그 파열의 속도는 전층 파열과 같은 진행 속도를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열도 파열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보통 보면 네 가지 종류의 파열을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관절 면 쪽의 파열은 안쪽에서 한 2mm, 바깥쪽은 활액낭 쪽에서는 바깥쪽 파열은 전층 파열하고 비슷한 속도인데, 그 원인은 충돌 증후군에 의해서 진행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네요. 그래서 아까 해피라이프 분의 질문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 암모나이트 분 거를 얘기를 드리면, 회전근개 파열로 회복되면 전부 다 기능이나 능력이 떨어질까요? 나이에 따라 다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보셨는데요. 지금 회전근개 파열 후 회복이 되면이라는 거는 어떤 상태로 회복이 되는지를, 수술 후 회복인지 아픈 게 안 아파지는 걸 얘기하는 건지를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주시면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 박지연님 설명이신데요. 그래서 말린 어깨를 교정해주는 시술 같은 게 있을까요? 운동이나 자세로만 교정할 수 있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그게 얼마나 오래된 말린 어깨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말린 어깨의 종류도 이제 젊은 2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린 어깨를 온몸에 있는 근육을 운동을 시키면 빨리 근육이 회복이 되면서 말린 어깨를 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게 40대, 50대가 되면 구조적으로 뼈의 위치가 안 좋은 경우에는 그 말린 어깨를 운동만 해서 좋아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말린 어깨를 교정할 수 있는 시술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하죠. 그 시술을 해서 말린 어깨가 생긴 분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충돌 증후군이 생기거나 아니면 뒤쪽 부분에 근막통 증후군 같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생기는 것들을 없애주려면
운동하고 근육이 늘어난 거를 조여주고 그 다음에 근육에 결절 생긴 것들을 없애주고 같은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시술이 있고요. 그러니까 운동이나 자세로만 교정할 수 있느냐, 늘려드리는 거는 스스로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우세요.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운동으로 늘릴 자세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걸 하면, 요즘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시즌이 되니까 이와 같은 시즌에 프로야구 선발 투수들 있지 않으세요? 요즘 뭐 최강 야구도 많이들 보시고 그러시고 그런데, 최강 야구 같은 걸 할 때 선수들 하면 어제 프로에 나온 그렇게 나왔어요. 보면 이제 자기가 신성건이 나와서 처음에 나와서 어깨 좀 풀어주세요. 시합 나가기 전에 그렇게 거기 계시는 트레이너분한테 부탁하는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나왔는데, 그런 장면에 나오는 것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공을 던지게 되면 공 던지는 게 워낙 빨리 던져지게 되거든요. 빨리 던지면 그 빨리 던지는 거에 근육에 피가 쫙 우려이 생깁니다. 피가 작게 맺히죠. 그 맺힌 게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근육이 다시 쪼그라들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아물면 아문 게 콜라겐이 들어가고, 그걸 아물게 하면 그건 자꾸 이걸 잡아당기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쪼그라든 거를 프로 야구 선수 같으면 경기가 끝나고 나면 투수들은 뒤쪽에 가서 그 쪼그라든 근육을 늘리는 거를 마사지를 통해서 늘리는 거를 자세 교정하고 마사지죠. 해서 트레이너분들이 한 30분 이상 해줍니다. 시합을 나가고 한 5, 6회를 던진 선수들은 그 정도로 해야 좋아질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정을 해주는 시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은, 시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운동 자세로만은 하기가 젊은 분들은 가능하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둔 걸 계속 진행을 하면요, 그래서 전층 파열이 진행 속도를 활액망 쪽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부분 파열의 진행은 약 0.22% 월별로 원래 파열 모양의 0.22%로 비교적 느려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적용해 볼 수 있다. 그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다. 이안로는 동양계 캐나다 의사입니다. 자기가 밝히지를 않아서 어떻게 이제 어떤 뭐 이번에도 우리나라 SK 뭐 장녀가 한국하고 중국에 만나면 자기 걔가 한국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자녀분들은. 하지만 이제 하여튼 아시아계입니다. 아시아계로인데 그분의 스승이 저의 스승하고 저희 스승의 바로 옆방에 계셨던 분이에요. 저희 스승이 콜롬비아 대학에 과장을 맡을 때 그분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컴피티션을 했거든요. 요번에 다다음 달에 제가 이제 로마 가서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이제 지금 이분의 스승한테, 이안 로프에서, 야, 진영아.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 아침에 ICL 7시 반부터, 우리가 보통 학회는 시작을 7시 반, 7시, 8시 이렇게 합니다. 7시 반에 우리가 한 세션 할 건데, 너 와가지고 강의 하나 할래? 그리고 이메일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이거 잘하지? 그래서 이거 하는 거 내가 강의하게 해줄게. 그래서 이제 가야 돼요. 갔다가 이제 목요일 날 갔다가 금토 해주고 일요일 날 저희는 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게하는데 그분의 제자입니다. 이안로가. 이분하고 또 하나는 미국의 관절경 수술에 대가 있는 버칼트라는 분이 계신데, 텍사스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 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저희 밑에 제자들이나 후배들 데리고 그분들한테 수술 참관, 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참관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에서 가서도 수술도 참관하고 그랬거든요. 거기 가서 참관하는데 그분의 마취과 의사가 한국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딱 물어보기,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 이분 아주 유명하세요. 그러면서 책을 썼어요. 책도 그래서 관절경 수술을 어떻게 하면 잘 쓰나 책을 썼는데, 그 관절경 수술 책을 쓴 거를 이분이 첫 번째 책이 아닌 두 번째 책을 같이 썼어요, 이안로가. 그러면서 그때 책을 쓸 때였는데, 책 쓰면서 관절경 카메라가 나쁘면 이 친구가 말이야 계속 사진 다시 찍으라고 계속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안로도 저하고 나이가 비슷할 겁니다. 이제 그런 분인데, 그분이
2020년도에 논문을 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서로 누구면 누구 한 30대 분은 몰라도 다 알죠. 알아서 이제 그걸 했는데 50% 이하의 부분 차례 0.2에서 비수준이니까 50%에서 하면 한 달에 0.2%니까 1년이면 몇 프로가 될까요? 한 3% 조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나빠지지를 않아요. 빨리 나빠지지를 않아서 3% 이하에 되는 파열이기 때문에 50%가 안 되는 부분 파열은 저희들이 수술을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라고 비수술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치료를 해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치료 효과들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이제 수술하시죠. 수술하고 몇 달 고생하면 그건 좋아지니까. 그렇게는 얘기 드리는데 일단 파열의 진행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수술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증상의 유무는 진행에 의해서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아프다고 병이 파열의 진행 정도가 속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자기가 하는 동작이 충돌 현상을 일으켜서 힘줄을 자꾸 상하게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힘줄이 급성기에 많이 아팠던 통증 같으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나았다고들 보통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나은 게 아니고 덜 아파져도 그 증상은 아까 제가 지퍼 이펙트라 그랬죠. 지퍼. 그래서 지퍼처럼 조금씩 나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셔서 그 조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선생님 오른쪽 어깨에 석회가 있어서 약 먹고 쉬어서 나아졌는데 예. 숄더 프레스, 벤치 프레스,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때문에 이제 왼쪽 어깨에 통증이 생겨서 양치할 때, 팔을 때 불편해져서 운동약을 줬더니 다시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조금 불편감이 있는데 쉬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스트레칭 같은 보강 운동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석회가 있는데 석회의 크기에 따라서 그게 증상이 있는 석회인지 증상이 없는 석회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거 하시고요. 석회는 대부분 회전근개 힘줄 안에 생기기 때문에 힘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숄더 프레스, 벤치 프레스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힘줄이 회전근개 힘줄이 견봉에 자꾸 걸려서 힘줄을 상하게 하는 쪽, 석회를 자극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병을 다시 내가 악화시키는 운동을 하신 겁니다. 이런 거를 보통 하실 때는 당기거나 이게 벌리는 운동을 하셔야지 모으거나 밀거나 드는 운동을 하시면 그와 같이 힘줄이 상한 분들은 자꾸 병을 재발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렇게 하다가 아프시겠죠. 그리고 이 양치질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팔 들고 이렇게 하실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 동작 자체가 힘줄을 상하게 하는 동작입니다. 팔을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팔을 쓰게 되면 힘줄이 또 상하겠죠. 그러니까 힘줄을 나쁘게 만든 상태에서 다시 더 나쁘게 양치질을 할 때 팔을 들 때 아프게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불편함이 있으면 지금은 쉬셔야겠죠. 쉬셔서 한두 달, 두세 달 지내면 그 안쪽에 있는 아까 염증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힘줄이 상하면. 그게 가라앉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사이에 관절은 많이 굳어 있을 거니까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스트레칭 운동하고 보강 운동은 달라요. 스트레칭 운동은 관절을 늘려주는 운동 같은 게 스트레칭 운동이라고 표현한다면 보강 운동은 그 늘려준 근육이나 힘줄을 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보강 운동은 해주시는 건 아닌 걸로 생각하고요. 보강 운동은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는 제가 다른 편에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들이 있으니 그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진행을 하면요. 그 다음에 보존적 파열 치료를 받은 부분 환자에서 약 30%에서 전층 파열로 진행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치료를 안 받고 자기도 좀 참다가 넘어가신 분 말고 자기가 외래에 와서 이거는 부분 파열이라고 했고 그분이 조금씩 아프고 진행이 조금씩 나빠지는데 전층 파열 가지 않으신 분들이 70%라는 얘기고 그것이 완전 파열로 전층 파열로 가신 분들이 완전 파열로 가신 분들이 30%라는 분이죠. 그러니까 부분 파열이 생기면 10분에서 7분은 조심만 하면
수술까지 안 가고 부분 파열로 지내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인데, 문제는 전층 파열로 가신 건 한 30% 정도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저희가 그래서 그 전층 파열의 자연 결과를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힘줄의 부착 부위에 떨어진 상태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가로하고 세로가 있잖아요. 넓이하고 길이가 있는데, 이 넓이 경우에는 넓이가 된 게 뼈에 붙는 부분입니다. 그 영어로 지금 여기 width W자라고 써놨는데, W가 된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넓이는 3.8mm 정도 넓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년입니다. 1년에 3.8mm. 그러니까 대강 잡으면 1년에 4mm 정도 늘어난다. 그리고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길이, 말려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mm 정도. 그러니까 1년에 4mm, 2mm씩 커집니다. 아까 1cm에서부터 2.5cm까지는 넓이는 15mm니까 4년이면 4, 4, 16. 4년 정도 지나면 소범위가 중범위가 된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일이 저기 에지 이토이의 논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빠집니다, 얘기를 하고, 문제는 이겁니다. 중간 크기의 파열은 나머지 크기의 전층 파열에 비해서 빨리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작을 때는 힘줄이 좋은데 그 파열의 속도는 빠르고, 대범위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파열된 힘줄 사이에 뼈하고 뼈 사이에 힘줄이 있는 공간에 힘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간 사이가 파열이 커지면 이 힘줄이 눌리는 게 아니라 뼈가 이미 올라와서 뼈하고 뼈끼리 부딪히면서 주변 부위가 힘줄 파열 부위가 되세요. 이때부터는 근력이 떨어지는 기능의 소실이 오게 되고요. 그와 같은 것이 파열이 되면 이제 힘줄이 계속 자극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극이 없으면 파열 속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크기의 파열이 전층 파열보다 빨리 진행이 돼서 이와 같은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셔서 원장님 안녕하세요. 동결건 근이 아니고 건이실 거고 진단 7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증은 처음보다 잦아들었으나 아직은 움직이면 통증이 제법 있습니다. 등까지도 통증이 있습니다. 회복되려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동결견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원인이 없는 통증이 어깨에 나타나는 것을 동결견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2차적인 통증은 일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원래 질환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동결근은 보통 증상이 1년 반에서 3년 정도 그냥 재활하고 혼자서 스스로 재활하고 참고 지내시면 3년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참기 힘드신 분들은 병원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시술을 받거나 수술을 받거나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1년 반이나 3년이 지난 후에 대부분의 경우 기능의 팔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보다 반 이상의 환자에서 감소되니까 본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통증 자체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1년 반에서 3년이 걸리고, 기능은 반에서는 기능이 감소합니다. 왜 감소하냐면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답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얘기를 드리면요. 그래서 파열의 이제 진행 요인입니다. 저희가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파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진행 요인은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전층 파열이면 파열이 진행 속도가 가로로는 3.8mm, 세로로는 2mm 정도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 크기의 전층 파열은 다른 파열보다는 속도가 더 빨리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맥낭측 부순 파열은
부분 파열의 파열 속도보다 빠른 전층 파열의 속도에 준합니다. 이유는 충돌 현상에 의해서 힘줄이 빨리 상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흡연입니다. 왜냐하면 흡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보통 니코틴 같은 것들이 온몸이 오래간만에 피시면 저릿하다는 얘기를 하거나 손발이 저릿하거나 팔이 떨린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피시는 분들 그 이유는 혈액순환을 말초 혈관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한 배 한 대당 50분 정도 그 피가 가는 혈액량을 줄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무런 게 한 10% 미만에서 아물려는 것도 아물 확률이 점점 줄겠죠. 그래서 흡연이 나쁘시고요. 그 다음에 우세팔, 내가 오른손잡이야, 왼손잡이야 할 때 그 얘기입니다. 우세팔을 하시는 분이 팔을 더 많이 사용하시게 돼서 그쪽 팔의 손상이 더 빨리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상성 파열. 힘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넘어지시면 이 상완골, 어깨뼈, 팔뼈, 위팔뼈라고 그러죠. 위팔뼈 상완골 골절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그게 이렇습니다. 조금 그보다 젊은 분들이 오면 다쳤어요. 충격이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뼈가 약하신 분은 뼈가 깨집니다. 그래서 골절이 되고 힘줄이 많이 상해가지고 약하신 분은 더 약하게 힘을 받을 수 있는 회전근개에서 파열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젊은 분들이라도 외상성으로 빠지면서 찢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탈구되면서 회전근개 파열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외상성 파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중노동 또는 실체 활동이 많은 직업군 같은 데에서 파열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환자분들 중에서 배를 타시는 분들 그리고 과수원 하시는 분들 같은 분들이 이제 서울 아닌 지역에서 많이 오시니까 오실 때 보면 이제 저희가 이게 참 쉽지는 않겠다. 저 말을 어떻게 하면 환자분이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아물 수 있는 기간 동안 저 말을 잘 듣고 조심하게 하시나. 그게 이제 저희는 그게 걱정이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생활 전선에 있으셔서 일을 많이 얼마 안 돼서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집안일을 내가 종갓집 맏며느리야 이러시면 저 다시 봅니다. 일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줄 좀 조심해서 쓸 수 있게 그 위에 어르신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돼 있으니까 직접 하려 그러지 말고 일 좀 밑에서 나눠서 시키시고요. 그러면 뭐 밑에 나눠서 할 사람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파열이 빨리 늘어나거든요. 자, 형한 게임하자 이라는 분인데 어깨 자주 사용하는 운동하는데 며칠 전 팔을 앞으로 쭉 내밀어 물건을 드는데 어깨가 통증이 찌릿하게 생겼다고 하네요. 어깨 찌릿하는 통증은 또 처음인데 이런 거 회전근개 파열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회전근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내가 손을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해서 팔을 써요. 이렇게 해서 팔을 쓰시면 어깨 회전근개는 힘을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팔을 쓰던 거를 점점 내밀어서 팔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내밀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 이게 볼펜입니다. 볼펜인데 이 볼펜이 무게추가 여기에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힘을 받는 있으면 여기에서 물건이 달려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움직이려면 힘이 별로 안 들겠죠. 지렛점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들라 그러면 그죠? 힘이 별로 안 드시겠죠. 그런데 이쪽이라 그럴까요? 여기 힘줄이라 그러면 여기 힘줄이라 그러면 요쯤에 있으면 힘이 별로 많이 안 들겠죠. 그런데 이게 지렛대가 점점 멀어지세요. 이렇게 들어야죠. 이렇게 멀어져서 이렇게 들라 그러면 어때요? 여기 물건이 달려있던 게 이쪽에 힘을 쓰는 게 많이 힘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얘기를 할 때 포크레인으로 설명합니다. 포크레인 멀리 있는 물건 확 잡아당겨서 뭐 풀라 그러면 힘이 많이 들겠죠. 가까운 데는 쉬울 거고. 그러니까 이게 멀리 드는 거는 회전근개 파열에 이제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얘기 드리는 게 멀리 팔 뻗지 마세요. 이렇게 저희가 많이 얘기를 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오늘 얘기를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 드리면, 파열의 정도와 크기에 따라 자연 경과를 알고 적절한 치료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하다고 그랬는데 한 50% 정도까지는 저희가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대부분 가능한데, 거기에 힘줄은 위치에 따라서 파열 정도 속도가 다르니까 그건 결정하는 게 좋고, 그래서 늦은 치료 선택이 병이 진행되면 수술도 중범위하고 대범위의 파열은 수술 방법이 바꾸고 들어가는 비용도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되기 전에 치료받으시는 게 더 그리고 회복도 좋으세요. 왜냐하면 중범위 범위에 있으시면, 중범위에 있는 분들은 회전근개의 그 근육 자체가 많이, 근육의 지방 변성이나 근 위축이 많이 안 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힘줄만 아물면 근육이 원래대로 기능을 하니까 좋지만, 힘줄이 대범위로 넘어가면 대부분 경우에 근육이 위축이 와 있고, 그 사이에 근육을 파열이 됐으니까 근육이 힘을 못 쓰잖아요. 힘을 못 쓰니까 그 사이에 기름이 끼게 됩니다. 기름이 끼시는 것 때문에 대부분 그 근육이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없으세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수술이 커지고 기능도 수술이 잘 돼도 나쁩니다. 두 번째, 흡연, 외상, 우세수, 그 다음에 고강도 노동 등 외부 요인들의 회전근개 파열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하면 거기까지고요. 마지막 질문을 제가 받으면, 관련 있다고 하시는데 이거 수술은 무섭고 어깨 주사 그런 것 맞으면 통증이 낫나요? 요즘 생활하는데 지릿지릿할 때 흠칫 놀라고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네요. 수술은 무섭고, 수술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 몸이 지금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평생 사시면서 수술은 몇 번은 다 받으셔야 될 거예요. 저도 수술을 받은 게 여러 번 있고, 사람 몸은 100세까지 몸은 버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몸은 자동차도 오래되면 고쳐서 쓰시잖아요. 사람 몸도 고쳐 쓰셔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어깨 주사 맞으면 통증이 낫나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염증이, 그렇게 지금 상태는 염증이 많이 이제 생겨난 상태라 점점 통증은 증가하실 거고, 그와 같은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굳은 것들을 풀어주는 주사 같은 것들은 도움이 되시고, 더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치료를 할 때 본인 스스로 열심히 스트레칭 운동과 보강 운동을 하셔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만드시고 손상이 가는 활동을 피하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입니다.